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또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6월 들어서 코스피는 이틀 빼놓고는 다 하락하는 이틀밖에 안 올랐어요. 뭐 굉장히 어떤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각국이 경쟁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 부담되고 인플레이션은 아직은 안 끝났고 비용이 많이 증가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가 200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고 그것도 0.5%포인트 전격 올렸는데 스위스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그래프로 보면 되게 험악해 보이지만 실제로 올해 수정된 게 2.8%대 정도, 내년도는 2% 이하로 물가를 예측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까지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 다 올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물가는 안 잡히는데 금리는 빠르게 그것도 이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제 압박감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금리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올리고 있는데 물가는 또 안 잡히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빠진 것 같으면서도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115달러 밑으로 좀 확실하게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데 국제 유가는 안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 유발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불을 지핀 게 JP모건에서 국제 유가가 150달러 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이 85%쯤 된다. 이렇게 이제 막 경고를 알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때는 막 이런 걱정스러운 멘트 나오면 뭐 그대로 쭉쭉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에 보여드린 편인데 원리가 이제 유가가 100달러, 환율이 1000원이면 총 비용은 10만 원. 예, 이제 원유 들여오는데 그 정도가 들어가지만 환율이 1200원으로 올라버리면 총 비용은 12만 원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유가가 120달러가 되고 환율도 또 올라가 버리면 총 비용은 14만 4천 원. 그러니까 40%가 비용이 증가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올라버리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비용 지출, 또 가게도 비용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다른 데서 소비를 줄여야 되고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이제 떨어질 때 또 주가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신용이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600억 정도 줄었는데 잘 보시면 하루 그냥 빠진 거예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1조 원 정도는 빠져줘야 최소. 그래야 이제 신용 줄어든 게 매물 부담을 크게 털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하루에 저렇게 빠져서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저게 빠지는 동안에는 지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저거 가지고는 아직은 아니다. 과거 시장이 이제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고 볼 때 최소 1조 정도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확인이 덜 됐다라는 점. 그리고 신용이 빠지면 누군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은 매수 안 하는데 고객 예탁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좀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플러스를 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낙폭은 줄일 수 있는데 플러스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수급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동네 바보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만전자로 추락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핵심이 뭐냐면 내년도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40조 원이 됐어요. 이게 증권사별로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증권사는 내년도 63조 원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40조 원대를 제시하다 보니까 역성장에다가 그것도 또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그럼 지금 과연 싼 게 맞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6만 전자 깨지고 5만 전자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로 좀 갔으면 지수가 어떻게든 낙폭을 만회하고 플러스까지 갔을 텐데 이게 워낙 좀 안 좋은 보고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또 인텔발 또 이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만 매수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닥을 샀고 코스피에서도 뭐 중성주 쪽은 매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전체 코스피에서 그 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55%가 나왔는데 저게 작년도 5월 17일에 42% 나온 이후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판 거예요. 되게 많이 팔았는데 뭘 많이 팔았나 봤더니 삼성전자 하나만 9,800억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이제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팔면서
주가를 좀 압박을 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매도 누적을 보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매도된 게 계속해서 매도가 쌓이면서 뭐 9천억, 1조 이렇게 단위로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 시장에 수급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불편함을 만드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 바보용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제 바보용에다 좀 다음 주 정도는 좀 벗어나야겠죠. 뭐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는 일단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정책 금리 인상 가지고 시장을 흔드는 일정은 조금 물론 이제 긴급 회의라든가 이제 남은 나라들이 좀 있긴 하지만 중요한 나라들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금리 관련된 이슈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한숨 돌릴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오늘 만기일이고 월요일이 또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렇게 흔들어댄 걸로 이제 돌아서서 이제 반등을 해버리면 연휴 앞두고서 반등하는 거는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빠져버리면 투자들이 비빌 언덕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조차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어떤 형태로 만기를 보내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5만 전자가 돼버리면서 이제 뭐 한 2,300원만 올라가면 이제 6만 전자 회복이 되긴 하지만 5만 전자가 기회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아까 이제 실적 추정치 하향이 러시가 되면서 이제 5만 전자, 6만 전자 요 사이 공방만 계속 벌이게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서 저점 치고 돌아서 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 기술적인 중요한 자리는 깨진 상태예요. 제가 이제 달러 차트에서 200주선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차트에서 200주선이 찍혔어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쨌든 돌려주는 시도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는 조선, 정유, 통신, 제약주 이렇게 움직였는데 사실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스토리로 엮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뭐 경기가 좋아서 수출이 잘 돼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 없을 때 이런 쪽에서 조금 비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라 사실 내용상으로도 이렇게 썩 좋은 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위에 또 자막이 잘못됐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게 뭐 표 만들어서 올렸더니 또 찌라시로 또 돌더라고요. 이제 텔레그램으로 받으신 분들은 제일 빨리 받으셨을 텐데 저한테 이게 이제 코스닥이 이제 주간 7% 이상 빠진 날 2015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쭉 이제 제가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한 번 빼고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는 이 두 주 차에 18%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0%, 20 거의 30% 가까이 빠졌다가 그게 이제 저점되고 V자로 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한 번 2주 차에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빠지는 흐름이 나온 걸 제외하고면 7% 정도 빠지면 이게 추세적으로 V자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주 한 주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제각각이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90% 확률로 다음 주에 이제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말 그대로 통계일 뿐이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2020년도 3월에 터지기 전에 코스닥은 그 기존의 추세는 200주선에서 아래쪽에 있다가 좀 회복돼서 이제 반등하던 추세에서 그냥 깨지고 이제 깨졌던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200주선 이하로 본 적이 없었잖아요. 한 2년 동안. 또 오늘 그 200주선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코로나 직전에 이제 코스피가 갔던 위치로 되돌아간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떤 코로나 유동성에 따른 어떤 시장의 상승은 이걸로 끝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한 어떤 이제 재료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유동성, 긴축 이거 가지고보다는 이제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과연 이제 경기 침체 안 갈 거냐 갈 거냐. 경기 침체로 안 간다라면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 또는 이제 경기 침체 간다라면 뭐 조금 더 한 2,300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는 주에 플러스가 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말에는 주말대로 또 방송이 올려지니까 또 구독하기, 좋아요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